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감정을 엉어리가 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예민한 상태로 있었는데 누군가가 스위치를 탁 누르거나 방아쇠를 당기가 이게 폭발했다. 폭발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편을 맞아버려서 그 대상자들이 안에 또 다른 이 엉어리들을 만든다면 그건 좋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올라와서 한번 터지는 건 어쩔 수 없이 터졌잖아. 그래서 이걸 수습을 잘 해야 돼. 아, 이게 왜 이렇게 터졌는가 나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그 과정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던진 건 저런 원인이 있었구나. 내가 이랬던 건 내게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스탈트로 치면 뭘까요? 알아차림이고 그 알아차림은 게스탈트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게스탈트를 형성하고 나면 접촉은 뭐냐면 형성된 게스탈트를 완결시키는 게 이제 접촉이죠. 알아차림은 어느 정도 생긴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접촉이 안 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짜 그 감정에 대한 접촉이 안 이루어지면 완결이 안 되니까 지금 완결이 안 된 건 정경에서 배경으로 완전히 못 내려가고 여기에 아직도 미해결 가지로 남아있으니까 그걸 떠올리기만 하면 뭐 아직도 좀 불쾌한 감정이 들거나 좀 안 편하다. 그런 현상이거든. 그래서 이걸 한번 초점을 한번 분산시키 보자는 거죠. 초점을 분산하고 나서도 아직 그게 있는지 이쪽을 한번 보시고 30분을 하고 나면 정확한 답이 뭐가 나오냐면 아무 생각이 없다. 멍해진다. 이거를 우리는 만나기 싫어하거든요. 내 자신의 어두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만나면 내가 좀 비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감추려고 하면 이건 언젠가 어떤 상황에서 폭발하냐면 내가 과하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거나 눌려질 때 폭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여기서 오늘 30분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나서 느낌을 한번 보세요. 깨달음을 얻었네.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줘서 행복하다면 그거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지. 그건 내가 어차피 통제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100% 계속 순도 높은 행복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건 뭐 AI 로봇이나 되면 몰라. 인간은 감정이동, 감정이라는 하나의 파고예요, 파고. 이렇게 좀 막 좋았다가 좀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좋았다가 이렇게 쭉 유지돼 가면서 순간순간 그 횟수를 요걸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많이 정도지 절대적인 행복은 존재하지가 않죠. 공부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강좌는 유한데 있습니다. 유한데. 여성이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면 당연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행동하는 게 나오는 게 생물학적 현상이에요. 그건 너무 위안을 안 받으시고 그걸로 위안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줄 때 내가 조절해야 되는데 그걸 조절 못하고 많이 나가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삔또가 맞는다 그러잖아요. 내유내강이라는 게 내 안으로 강해져야지 바깥으로는 부드러워야 된다. 인간의 매력은 뭐냐면 우리가 전투나 전쟁에서는 강함이 매력이고 아름다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상 인간관계에서는 그 강함이 자주 나가버리면 그 강함만큼 상대는 위축되고 분명히 상처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함보다는 부드러움. 그게 더 중요하죠. 자기 조절이나 컨트롤을 아주 잘 하시는 유능한 분이지만 저런 분도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되게 넓은 분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회적 관계에 쿠션이 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가족이 항상 당신이 참 최고야, 당신이 멋있어 이렇게 돋아줘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쿠션이 생기거든요. 왜냐면 사회적 관계가 이렇게 많이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로 내 가족 구성원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존재와 정체성이 증명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 위안을 받고 존중받고 당신이 최고야라고 하면 괜히 어깨가 어석대고 쿠션이 더 강해지죠. 허허실실. 내가 안에 있어도 밖에 허허 하고 넘어가 주는 거. 정을 여태껏 잘 지켜오신 힘이에요. 제가 볼 때는. 가족의 끈끈함이라는 건 좀 중요한 거죠. 그 끈끈함을 좀 표준말로 고치면 뭐냐면 응집력이거든요. 이 응집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외부에 누군가가 공격이 들어왔을 때 가족끼리 단단하게 뭉쳐서 차단시키는 거. 이 응집력.
또 한 가지 개념의 응집력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들 안에, 가족 구성원 안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하는 게 강한 거. 그럼 이제 그 응집력이라는 그 개념으로 보면 그 가족 간의 응집력이 요즘은 많이 깨져 있잖아요. 심지어는 돈 좀 안 준다고 부모를 위해하기도 하고, 형제 간에도 돈 관계 때문에 원수를 지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4명이라는 그 가족 구성끼리의 어떤 끈끈하다라는 걸 자식 입장에서 느낀다는 거는 아주 좋은 그거지. 저는 이제 그 단계 위를 보거든요. 왜 자꾸 저는 이제 하나의 틀을, 핵심을 자꾸 이야기를 했냐면, 한 달 동안 본인을 증명해내라. 증명 못하면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단 오늘 하루에 내 일과에 내가 부끄럽지 않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나로서 세팅이 돼 있다면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것만 내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 서울이 왜 필요하고 뭐 워싱턴이 왜 필요해. 그냥 내만 만들어져 있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거나 기회가 바뀌어지면 곧 제대로 된 자기 조절이 가능한 나로서 살아가면 뭘 해도 잘 살아가죠. 진짜 자기 자신으로서 회복을 시킨다면 꼭 뭐 어떤 거기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뭐 직업이라는 게 여러 번 바뀌기도 하잖아요. 순서가 아까 D를 한번 하셔야 됐다 했던 게 뭐냐면 본인이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세팅이 돼가지고 루틴만 딱 만들어져 있으면 서울에 가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럼 요 루틴으로 가지고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난 저기 가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걸 뭐냐면 자기가 하나의 신념화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 현실은 딱 들여다보면 아직은 서울 가서 할 수 있는 건 쿠션이 안 돼 있는 상태거든. 근데 그 상태에서 서울 간다면 며칠은 열심히 할 거예요. 이게 뭐 한 달이 되든. 근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가? 못 해요. 왜 못 하느냐면 습관을 쭉 관찰해 보면 그게 안 만들어졌거든, 루틴이. 그러면 그 가서 본인이 어떤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들어올 수 있는 간섭들은 부산보다 사실은 더 큰 게 들어오잖아요. 분명히 현실에서 여러 가지 연결들이 많이 차단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만약에 공부에 초점이 안 맞춰지고 뭐 엉뚱한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게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 네 하는 거를 네 변화를 한번 보이라 라는 딜. 뭐 지금이라도 나중에 이제 그거 하면 네가 그 가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그 약이 돼 버렸으니까 이미 거기에 대한 거를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